지난 겨울 처음으로 화훼단지라는 곳을 가봤다. 인터넷으로만 구매를 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외출까지 결심할 정도로 당시에 나는 의욕이 넘치는 식덕이었다. 초보 가드너에게 화훼단지는 신세계 그 자체였다. 영상에서만 보던 식물들을 실물로 보니 설레이고 어떤 식물을 집으로 데려갈지 고민도 많이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 중에서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의 실물을 보고 고민 없이 바로 카트에 담았지만 계산을 하기 전에 잠시 주춤했다. 알로카시아가 키우기 어렵다던데 나 같은 초보자가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너무 무지했다. 알로카시아는 열대식물로 말 그대로 온실 속 화초인 것을 내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그대로 맞게 해서 데리고 왔던 것이다. 식물을 좀 키워본 사람이라면 겨울에 열대식물을 들이는 일을 하진 않을 것이다. 겨울에는 분갈이도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나는 열대식물을 찬바람을 그대로 씌워주고 분갈이도 하고 말 그대로 좋다고 혼자서 난리를 쳤었다. 배수가 잘 되게 흙배합을 해야 한다고 공부를 마치고 흙배합을 나름대로 해서 식재를 했다.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은 벨벳 표면을 가지고 있고 인맥이 정말 선명해서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다운 식물이다. 나는 이 벨벳 잎에 반해서 앉아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과습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 주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내 관심과 정성은 뒤로 하고 마지막 잎까지 모두 떨어져 버렸다. 알로카시아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봤지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남은 뿌리를 물꽂이를 해도 잘 자란다는 말을 듣고 뿌리 부분만 잘라서 물에 꽂아두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며 나에게 알로카시아는 너무 어려운 식물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다시는 알로카시아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었다. 하지만 2월이 되며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햇살이 강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뿌리만 남아있던 것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3월이 되면서 작은 벨벳잎을 다시 보여줬다. 흙에서는 물을 맞추기 어려우니 그냥 물꽂이로 키우기로 마음을 먹고 창가 햇빛이 가장 잘 되는 자리를 알로카시아에게 내어주었다. 나는 식물에게 중요한 것이 햇빛과 바람, 그리고 습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식물 등을 설치해서 식물을 위해 적절한 빛을 공급해줬다. 식물 등의 효과는 정말 대단했다. 빛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식물에게도 빛은 큰 변화를 보여줬다. 새잎이 나오고 크기가 커지면서 식물을 키우는 재미를 더해줬다.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시켜주고 같은 시간마다 낮에는 환기를 통해 바깥의 공기가 더 잘 들어오도록 해줬다. 예전에는 식물을 키우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고 하면서 화분 선물만큼은 절대 사절한다는 말도 자주 했었는데 이토록 정성을 들여 빛과 바람, 물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는 내가 우습기도 했고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알로카시아처럼 지난 겨울을 지독한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었다. 내가 일찍 일어난다면 오후 12시에 겨우 눈을 뜰 수 있었고 몸이 안 좋은 날은 오후 3, 4시까지 자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루의 시작은 늘 눈물이었다. 눈을 뜨면서 현실의 나를 자각하며 눈물부터 흘렸다. 통증은 지독하게 내 몸 곳곳을 공격하고 있었고 겨울이라 감기까지 더해 모든 의욕을 잃은 채 멍하게 시간을 보냈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스쿨버스가 보였다. 내가 잠자는 사이에 학교 수업까지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어찌도 이렇게 한심해졌는지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후회로 자기 혐오에 빠져 비참한 시간을 보냈었다. 오후에 늦게 일어나면 기운이 없어서 과습이 온 알로카시아 잎처럼 축 처져서 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시 쓰러지게 되는 것이 반복되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밥을 먹고 다시 눕게 된다. 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뿐이었다. 그때는 상간녀를 내가 직접 확인을 한 때였다. 상간녀의 얼굴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너무 괴로웠고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고 두 사람이 웃으며 데이트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서 나는 분노와 괴로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상대를 증오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야 했다. 모든 것이 얼어붙게 만드는 매서운 추위와 같이 내 마음과 몸도 모두 얼어붙어 있었다. 어두컴컴한 집안의 나의 유일한 움직임은 고양이와 식물을 케어할 때뿐이었다.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2월이 시작되었다. 나는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절망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던 내 마음에도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보란듯이 살겠다고 다짐을 하며 나는 내 병을 치료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 다시 살 수 있다는 결심으로 바뀌기까지 난 지독한 겨울을 알아야 했다. 식물과 함께하면서 겨울에서 봄이 되는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조금씩 날이 따뜻해지며 기분 좋은 바람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기쁨도 함께할 수 있었다. 창가에 위치한 식물들의 살랑거리는 움직임과 따뜻한 바람이 봄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토록 여유롭게 계절을 느껴본 것은 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외출을 하진 못하지만 창을 열어두고 새잎이 나오는 것을 보며 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다. 겨울에 처음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기에 언제나 멈춰있기만 할 것 같은 식물은 봄에 맞춰 움직임을 시작했다. 절대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흙에서 초록색 작은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물에서 물꽂이를 해두었던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은 원래의 크기로 돌아왔다. 잎도 여러 장을 내주었고 자구도 내게 선물해줘서 나는 알로카시아 프라이덱 부자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모체에서 나온 자구부터 키우고 있는 새싹도 있고 청소년기의 크기 그리고 성인이 된 프라이덱까지 함께 키우고 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죽음의 고비까지 갔던 모체는 이렇게 강인하고 튼튼한 줄기와 멋진 큰 잎을 보여주는 자이언트 알로카시아가 되어 있다.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을 정말 크고 많은 잎으로 멋지게 키우시는 고수님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는 욕망이 부글부글 끓지만 이 아이도 내가 조금 더 섬세하게 잘 케어를 한다면 그만큼 고수의 손길에서 자라난 프라이덱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식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식물은 생각보다 쉽게 죽지 않았다. 가습으로 다 죽은 것 같은 식물은 다시 물꽂이나 줄기를 잘라내어 심어주면 새롭게 싹이 나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다. 온실 속에만 있던 화초도 추운 겨울바람을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누가 건들지도 못하도록 크고 강하게 새롭게 태어났다. 죽음의 끝에 가본 인간도 새롭게 태어난다. 누구도 쉽게 상처를 줄 수 없도록.